결핵 예방법이고요.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던 의료법이나 그 정신건강증진법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방대한 그 법이에요. 의료법 같은 경우는 뭐 1조부터 90조 넘게 있었고, 정신건강증진법 같은 경우에도 89조, 83조 이렇게 좀 많이 있었던 건데, 결핵 예방법 같은 경우는 1조부터 한 34조 정도까지 굉장히 짧은 그런 법이고, 그 법률 용어 자체가 우리가 늘 익숙하게 썼던 그런 용어여서 굉장히 좀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보실 때 선생님들이 결핵 예방법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틀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이지만 평균을 높이기 위한 그런 파트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핵 예방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67년에 제정이 되었죠. 굉장히 우리가 못 살던 시절, 예, 굉장히 결핵이 많이 감염이 돼 있던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부랴부랴 만들게 됐었고, 그 이후로 계속 개정이 되면서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 법률이죠. 자, 1967년에 제정이 된 법이고 1조부터 한 30조까지 해서 굉장히 좀 간단한 법규입니다. 그리고 결핵에서는 되게 간단해요. 용어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올 거고, 그리고 결핵 검진, 언제 누가 검진을 해야 되는지가 시험 문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결핵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시험 문제에 묶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92페이지 결핵 예방법의 목적과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핵 예방법의 목적은 결핵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예방과 적절한 의료입니다. 우리 결핵 같은 경우는 감염병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2급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 결핵 환자를 진단하거나 아니면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게끔 감염병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결핵 예방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인데요. 5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결핵 환자, 결핵 의사 환자, 전염성 결핵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실 거는 뭐냐면 결핵, 그 밑에 보시면 환자예요. 환자, 결핵 의사 환자, 전염성 결핵 환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은 감염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쵸? 자, 환자는 병원에 가서 만날 수 있죠. 몸이 아파서 증상이 있는 사람을 환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환자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임상적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아픈 사람이죠. 그래서 그 결핵의 그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침이죠. 기침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그리고 갯땀, 그리고 그 나이트 스웨트라고 하죠. 밤에 잘 때 식은땀이 쭉쭉, 몸무게가 점점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을 환자 이렇게 부르고, 감염자라는 말이 붙으면 증상은 없어요. 그쵸? 예, 환자라는 이름이 안 붙었으니까 증상이 없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그 용어 정의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번 결핵부터 보겠습니다. 자, 결핵이라 하면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쵸? 나번 결핵 환자. 자, 환자란 말이 붙었습니다.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 그리고 더하기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자, 결핵균 검사라고 아예 그 특정 지어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결핵균. 자, 결핵균 검사 어떻게 합니까? 객담 검사를 통해서 하죠. 그쵸? 객담 검사를 통해서 결핵균을 배양을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 꼭 기억하세요. 결핵 환자는 임상적 특징 더하기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결핵 환자라고 합니다. 추가로 기억하실 것은 결핵균 검사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객담 검사입니다. 결핵으로 진단받고 나중에 결핵 소실이 되었다라고 판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객담 검사를 통해서 소실 판정을 받습니다. 답번으로 넘어갑니다. 결핵 의사 환자. 자, 의사라고 하는 거는 결핵 환자와 비슷한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결핵 환자가 되는 거고요.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핵 의사 환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결핵균 검사는 객담 검사, 객담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라번 전염성 결핵 환자입니다. 얘는 객담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이 됐고, 결핵 환자니까요. 균 검사에서 양성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는 입원 치료 받아야 하고요. 입원 치료하면서 특별히 격리 치료 해야 합니다. 자, 마번 잠복결핵 감염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 별표 하나 붙여주시고 이 용어 정의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잠복결핵 감염자가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책에 나온 정의부터 보시면 결핵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괄호 넣기 해주세요. 결핵 감염 검사예요. 결핵균 검사가 아니에요. 결핵 감염 검사. 자,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없습니다. 자, 임상 증상이 없어요. 즉 앞에 붙은 말도 환자라는 말이 붙지 않았죠. 그래서 임상적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핵균 검사에서는 음성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이게 잠복결핵 감염자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다 라고 하면 왠지 결핵 환자 같아요. 그쵸? 결핵 감염 검사라 함은 예전에 결핵이 감염됐던 적이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죠.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결핵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 결핵균 검사에서는 음성, 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요 두 가지 용어가 나오면 잠복결핵 감염자이구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핵 감염 검사가 뭐가 있느냐, 현재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베르클린 테스트, 이건 아시죠? PPD 용액 희석해서 팔 안쪽에 0.1cc 주사를 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난 후에 이 커져 있는지 작아 있는지, 커져 있으면 양성, 커지지 않았으면 음성,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 투베르클린 결핵 반응 검사, 투베르클린 테스트. 두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이 혈액 검사 이름은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입니다.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지만 어렵죠. 예, 그래서 그냥 면역학적 검사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면역학적 검사. 면역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면역학적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핵 예방법에서 사용되는 정의, 마번의 잠복결핵 감염자 멸딱지 붙여주시고 그 부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사람이 질병관리청장이 될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시도지사,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얘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뭐냐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핵관리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장, 원장님이죠. 의사, 그 밖에 의료 업무 종사자의 의무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협조. 신고해 그러면 신고하시면 되고, 치료해 그러면 치료하시면 되고, 예방을 해라 그러면 예방 업무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결핵 예방의 날 및 결핵관리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결핵 예방의 날, 자, 결핵을 예방하자 라고 날을 지정을 해 놓았었죠. 언제냐면 3월 24일입니다. 자, 괄호 넣기 해주시고 이제 툭 물어봐요. 결핵 예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3월 24일. 자, 왜 이 날을 결핵 예방의 날로 만들었냐? 그러면 결핵균을 처음 발견한 날입니다. 뭔가 좀 기념하는 날 항상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결핵균을 처음 발견한 날. 당연히 결핵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요. 독일의 코흐라는 그 생리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예방의 날로 한다. 자, 우리 정신건강증진법 공부하실 때 정신건강의 날이라는 거 있었죠. 그쵸? 정신건강의 날. 그게 이제 월과 날이 똑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10월 10일. 그리고 결핵 예방의 날은 3월 24일. 뒤에 가면 또 기념일이 또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있습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자 누구냐라고 하면 가번에 나와 있죠. 질병관리청장입니다. 괄호 넣기 하시고, 자, 결핵관리 종합계획 몇 년마다 세워야 하느냐? 5년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료 관련 법규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기본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죠. 제일 윗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통은 기본 계획, 실태조사, 백서 이런 거 5년에 한 번씩 다 그분이 하시는데요. 결핵 예방법에서는 그분은 잠시 쉬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냐면 질병관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 결핵 예방법에서 뭔가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종합계획, 통계조사, 결핵관리사업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라고 하면 질병관리청장을 답으로 찾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라고 하면 나번에 나와 있죠. 기억부터 비읍까지 묶어서 체크해 두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니은번 결핵 환자, 결핵 의사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의 치료, 보호와 관리. 디귿번 결핵에 관한 홍보와 교육. 리을번 결핵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미음번 다제내성 결핵 예방과 관리. 그리고 그 밖에 결핵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종합계획 내용에 들어갑니다. 미음번만 한번 보시면 다제내성 결핵이에요. 그쵸? 결핵에 감염이 되면 약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투약 중에 중단을 하거나 임의대로 다시 먹거나 중단을 하거나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내성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성이 생긴 결핵 환자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건지 내용이 그 종합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하죠. 다 여러 가지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결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1차 결핵 그 치료약 아이소니아지드, 그다음에 리팜피신, 요거에 대한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 다제내성 결핵 예방과 관리 포함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결핵 통계 사업과 결핵 관리 사업. 자, 누가 하느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괄호 넣게 주시면 됩니다. 자, 결핵 관리 사업에 보시면 어떤 사업이 결핵 관리 사업 내용에 해당하느냐가 쭉 나와 있어요. 기억부터 이응까지 묶어서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 자, 요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핵관리 종합 계획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쵸? 종합 계획 안에 관리 업무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체크만 해 두시고 외우지는 마시고 종합 계획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번에 보시면 전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결핵에 관련한 결핵 통합 관리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괄호 넣게 주시면 돼요. 자, 결핵 관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환자들의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누가 결핵에 확진이 됐고, 누가 약을 어떻게 먹고 있고, 누가 완치가 됐고, 이런 그 결핵 관리 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통계 사업을 하려면 이런 자료들을 좀 받아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누구냐 그러면 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괄호 넣기 하시고 결핵관리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요청할 수 있는 자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3번에 나와 있고 제출 요구하고 괄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행규칙 제2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의료기관 등의 신고 의무입니다. 신고 의무와 결핵 발생했을 때의 조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신고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관 등의 신고 업무 제 8조인데요. 가번 의사 및 그 밖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괄호 넣게 해주세요. 의사 및 그 밖에 의료기관 종사자. 치과의사 해당합니까? 치과의사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예. 한의사 해당합니까? 예, 한의사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 그리고 그 밖에 의료기관 종사자, 얘네 묶어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기억번, 결핵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니은번, 결핵 환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 두 가지 경우, 즉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두 가지 다 결핵이다 라고 확인이 되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느냐? 원장님에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괄호 넣게 해주시고요. 의료기관장 괄호 넣게 해주시면 돼요.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절차인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감염병을 진단을 했다라고 하면 24시간 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순서가 지체 없이 의료기관장이고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장이에요. 요 내용이 나번으로 넘어가면 나번에 있습니다. 가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번에 24시간 괄호 넣게 해주시고 보건소장 괄호 넣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그렇습니다. 언제 하느냐? 결핵 환자를 진단 치료했을 경우, 또 한 가지 사망하였거나 사체를 검안했을 때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의료기관장은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벌칙,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료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관 총 10가지 있었죠.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여기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만에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근무하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그쵸?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결핵 검사합니다. 그쵸? 그럼 거기서 결핵이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장이 없으니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더 잘 나오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온 해이다 그러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24시간 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요게 나오고요. 시험 문제를 좀 꼬아서 틀려라 라고 나오는 해이다 그러면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환자를 진단한 경우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장,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진단한 결핵 환자, 의료기관 이외에 진단을 받은 결핵 환자 모두 다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냥 보고를 받고 끝나느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내용이 2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번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 환자 등에 대해서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을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괄호 넣기 할 겁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사례조사 괄호 넣기 해주시면 돼요. 자,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사례조사만 하고 마느냐? 아닙니다. 나번에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환자 관리는 이렇게 해라. 보건교육 해라. 적절한 의료를 하게 해라. 간호사를 한번 내보낸다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적절한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가번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를 신고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례조사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보건소장이 신고된 결핵 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역학조사를 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쵸?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역학조사는 보건소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하는 조사는 사례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례조사 기억해 두시고 사례조사를 보건소장이 이제 시행을 하는데 거짓으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사례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 예방법 위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조사를 방해했을 경우 메모하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년, 2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대가리 먼저 볼까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누가 할 수 있죠? 그 밑에 쭉 나와 있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괄호 넣게 해주세요. 우선 조치와 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외울 거예요. 자, 4번에 보시면 결핵이 집단 발생했을 때 조치라는 것도 나옵니다. 누가 하죠? 괄호 넣게 해주세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96쪽에 7번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 96쪽에 7번쯤 있음. 7번.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 찾으셨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자, 1번. 업무 종사에 일시 제한이 있습니다. 결핵이 확진이 됐으면 일 못하겠죠. 그래서 일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쭉 나와 있죠. 괄호 넣기 하세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우리 얘네들 묶어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기초 애들이죠. 기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죠? 2번으로 넘어갑니다. 결핵 환자가 전염성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업무 복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얘도 괄호 넣기 해주세요. 누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냥 착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쵸? 자, 입원 명령을 내렸는데 도망갈 수도 있고 입원하다가 무단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잡아와야죠. 이 사람들 입원 명령 거부자에 대한 조치 누가 할 수 있느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냥 같이 괄호 넣기 하십시오. 격리치료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넘어오시면 입원 명령 등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생활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좀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 등의 생활보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번에 보시면 전염성 결핵 환자가 나옵니다. 1번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관리 누가 하느냐? 가번에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괄호 넣기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결핵 환자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합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자 누구였죠? 네, 맞아요. 질병관리청장 괄호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니다. 누가 결핵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누가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하고요. 그게 이제 묶어서 시험 문제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대가리 외우시고 누가 외우시고 두 가지를 매칭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능 외우시고 정리하겠습니다.